아리야, 볼보 시승하러 가자.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요즘 전기차 가격이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같은 플랫폼을 쓰고 있는 폴스타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폴스타2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100% 받을 수 있는 가격으로 시작가가 설정이 돼 있어요. 굉장히 저렴한 자동차 같다는 인식이 들죠. 이에 반해서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볼보 C40 리차지, 기본 가격이 꽤 높기 때문에 보조금을 100%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엔 보조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지만 옵션 수준을 같이 맞춰놓고 보게 되면 이 C40 리차지 모델이 폴스타2보다 저렴한 자동차가 됩니다. 다른 모델들을 조금 살펴보면 옵션을 전부 비슷하게 맞춰 놓았다고 가정을 하면 C40 리차지보다 작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EQA 같은 모델들도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제네시스 GV60도 C40 리차지보다는 비싸집니다. 물론 브랜드가 추구하는 바들이나 속속들이 제품을 살펴보면 다른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때 같은 세그먼트라고 할 수 있는 프리미엄급 자동차 중에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분명히 있어요. 자, 근데 반대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의 플랫폼을 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줄일 수는 있었죠. 근데 물론 내연기관의 플랫폼을 그대로 가져다 쓴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의 무게도 달라지고 무게가 받는 포인트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철근의 소재들도 많이 다르게 했고 구조는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로 더 보강을 해놓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차 가격은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에 갓 출시가 된 신차인데 따지고 보면 최신차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가 없는 거죠. 볼보도 양심이 있으니까 가격을 책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가장 싸다고 말을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해외에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우리나라에만 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볼보 입장에서는 이 센터 터널을 없애지 않은 이유가 자동차의 무게중심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배터리를 더 넣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 이 CMA 플랫폼, SPA 플랫폼, 볼보가 쓰던 플랫폼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이 가운데 센터 터널에 배터리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한 것 뿐이에요. 이 가운데 쪽에 배터리를 넣는 것에 대한 장점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볼보도 향후에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오게 된다면 센터 터널을 없앨 겁니다. 제가 장담하지만 한 5년 안에는 볼보도 이 가운데 부분을 없애고 배터리를 평평하게 바닥에 깔아 놓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아니 가운데다가 배터리 이렇게 넣게 되면 무게중심이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거 왜 포기했냐라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페달 드라이브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회생 제동이 극대화되고 제동 성능까지도 영향을 많이 주는 원페달 드라이브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온오프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굳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아도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것만으로도 속도가 이렇게 확 줄어듭니다. 제동이 걸리는 힘이 굉장히 강한 편이에요. 멀미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별도로 에너지 회생 제동 시스템의 강도를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전부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볼보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볼보답게 운전자 보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잘 갖춰 놓았습니다. 버튼 하나 누르면 속도 그리고 차선 유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한 번에 작동을 해요. 볼보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전 모델의 이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가장 적극적으로 탑재한 회사는 분명히 맞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에 이런 보조 시스템이 들어갈 때 볼보는 이미 엔트리 모델에도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이 시스템은 굳이 제가 지금 사용해 보지 않아도 전혀 이 성능을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별도의 주행 모드는 없어요. 스포츠 모드, 에코 모드 이런 거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아쉽죠. 어제 탄 GV70 같은 경우는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스포츠 모드에 따른 이 스타일이 많이 달랐거든요. 볼보는 폴스타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별도의 주행 모드가 없다는 거는 상당히 아쉽기도 합니다. 그리고 폴스타2에서는
자동차가 굉장히 통통 튀는 느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C40 리차지 모델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내연기관 XC40 이런 모델보다도 승차감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듀얼 모터가 발휘하는 파워는 굉장히 즉각적이기도 하고 힘 자체가 굉장히 여유로워서 이 C40 리차지 모델이 2.3톤 정도 되거든요. 전혀 무겁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듀얼 모터로 출력을 여유롭게 만들어 놓으니까 전기차가 낼 수 있는 구간 시속 180km까지 정도일 텐데 그 구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확실히 이런 부분은 내연기관과 차별화된 부분이기도 하고 기존의 볼보와도 많이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체급에 비해서 차폭이 꽤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이 넓은 차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디자인 요소들을 좀 축소시킨 부분들도 있고,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 CMA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CMA 플랫폼은 전륜구동 기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차의 기본적인 비율 자체는 이 전륜구동 스타일이에요.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나 폭스바겐만 하더라도 이제 앞바퀴의 위치를 좀 자유롭게 설정해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율적으로 훨씬 더 이상적인 자동차가 됐는데 볼보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루프라인을 쿠페처럼 예쁘게 꾸며놓긴 했지만 옆에서 봤을 때 그 유려함들이 엄청나게 강조되는 것 같진 않아요. 실내 디자인도 XC40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해요. 뭔가 미래적이다, 새롭다 이런 느낌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C40 리차지에는 일단 77.8kWh의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을 하고요. 이 충전은 특별하게 만들진 않았고 일반적인 내연기관처럼 충전 포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급속으로 충전을 할 때는 0%에서 80%까지 40분이면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자, 딱 1000원만 충전했습니다. 1000원만 충전하는데 충전 속도가 생각보다 꽤 잘 나오고 있어요. 볼보 측이 제시한 이 수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데 충전기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아마 이 환경부가 설치한 이 급속 충전기보다 고속도로에 있는 급속 충전기들이 충전은 훨씬 더 빠를 거예요. 고속도로에 있는 급속 충전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거의 다 소진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밥을 먹고 나오거나 휴게소에서 시간을 조금 보내고 나오는 동안 충전을 해 놓으면 거의 대부분 완충 가까이 돼 있습니다. 자, 1000원 충전하는데 7분이 걸렸습니다. 4%가 올라갔어요. 76에서 충전해서 80이 됐고 3.4kWh가 충전이 됐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진짜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그런 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으시죠? 이 볼보의 내연기관을 타다 보면 좋게 말하면 굉장히 부드러움이 강조되어 있고 나쁘게 말하면 지루한데 이 C40 리차지는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입니다. 주행 자체가 굉장히 산뜻하기도 하고 자동차가 몸을 트는 것, 방향을 전환하는 느낌도 기존의 볼보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자동차의 무게중심도 굉장히 잘 잡혀 있고 출력도 좋기 때문에 코너를 돌아나가는 즐거움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는 있어요. 그리고 롤과 피칭이 굉장히 억제가 돼 있어서 생김새와 다르게 이 수평 유지도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요. C40 모델이 공기역학적으로 생기진 않았거든요. 좀 어느 정도 투박한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공기가 부드럽게 흐를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풍절음이나 이 바람 소리들은 상당히 억제가 잘 돼 있고 고속으로 달릴 때도 미세한 떨림조차도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속도를 내면 낼수록 노면에 굉장히 차분히 붙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 속도를 내는 느낌은 또 내연기관 볼보에서도 잘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 새로운 장점들도 생겨난 것 같아요. 자, 기존의 내연기관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들은 상품성이 떨어진다라는 제 개인적인 시각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의외로 이 C40 리차지는 그런 단점들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OTA 서비스, 무선으로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나아가서 리콜도 처리할 수가 있고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보정까지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15년 동안 이제 무료로 제공되기도 하고요. LT를 사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도 5년 동안은 무료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뒷좌석 공간이나 트렁크 공간 때문이라도 XC40 리차지를 조금 더 추천드리지만 예쁜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C40 리차지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것 같고, 과연 볼보가 언제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을 갖고 신차를 내놓을지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지금까지 모터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